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에 이어 또 폭등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종합주가 지수 2600선을 넘겼는데요. 그러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거의 오르지 않았죠. 해외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선물 옵션 결제가 갈렸는데요. 유럽은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결제 시점까지 급등을 해서 사실상 최고가로 결제를 시켜주고 하락을 했고, 미국은 반대로 유럽이 결제 이후 지수 선물을 조금씩 눌러서 본장 개장 후에는 급락을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지수 하락폭을 고려하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자, 미국 시장 끝난 것일까요? 또 우리 증시도 일시적인 반등이었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만기일 이후 죄송합니다. 만기일 이후의 흐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합니다. 우리 증시는 옵션 만기일을 종가 고가로 마감시키고도 또 상승을 했는데요. 단순히 상승했다 혹은 외국인이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해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트레이더의 시황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트레이더는 시장과 실시간으로 호흡하면서 끊임없이 방향성을 예측하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요. 개장 후부터 9시 25분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 알고리즘으로 매수를 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개장 후부터 30분 사이에 당일 선물 매수를 할 수량이 최소 20% 이상은 집행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힌트는 선물 베이시스에 있습니다. 직전에 업로드된 이 목요일 만기 리뷰 영상에서 이번 9월물 만기가 아주 무난하게 끝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도 텅텅 비어있고 또 방향성 플레이어들도 없는 상황에서 아직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을 잡으면서 베이시스를 회복시킨다면 그 방향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선물 350, 360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전 9시 25분까지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때는 선물 베이시스의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이때의 상승은 그 옵션 만기 동시호가에 현물을 종가 고가로 당겨놓은 그것이 그 차익 실현 포지션, 차익 실현 그리고 선물 포지션 조정이 엮이면서 이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9시 25분 이후에 지수가 상승한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수를 하면서 선물 베이시스의 회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지수의 방향성을 롱으로 설정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은 이후 선물을 무려 1조 9,500억까지 매수를 했죠. 지수를 그려 당겼는데, 그 타임렉을, 그 시차를 좀 정확히 보면, 그 중국 시장이 상승한 거는 그 중국 개장하고 나서 11시에 중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건 외국인들이 그 오전 30분, 그 9시 반 이후에 매수한 거는 그냥 우리 시장을 놓고 롱포를 당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관련 현물 매수가 무려 9,400억 들어왔죠. 근데 재밌는 거는 금융투자의 선물 매도는 5천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금융투자는 네이키드로 현물을 롱포 4,400억 잡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개월간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약세를 보였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선물 베이시스가 회복됐다면 향후 3개월간은, 그러니까 12월 만기까지는 롱포를 네이키드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투자 심리 개선이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막판에 조금 청산하긴 했어도 1조 5,700억가량 매수를 그대로 넘겼죠. 그리고 금융투자도 막판에 선물 매도를 무려 7천억을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쉽게 빠지지 않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한편 옵션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 변동성 지수는 연중 최저치를 갱신해서 11.73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11포인트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요게 V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예,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인데, 올해에서 쭉 빠져서 지금 11.73인데, 이게 어느 정도로 낮은 수치냐면, 2019년도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2020년이 코로나 이전이죠. 여기 이제 코로나 이전인데, 이때도 뭐 기껏해야 12.81포인트였고, 요때 2019년도, 요때도 12.10이었어요. 제일 낮았을 때가. 그래서 그보다 더 낮을 때는 보면
2018년 9월입니다. 공교롭게도 또 9월이네요. 자,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 낮은 변동성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변동성이 바닥을 쳤다고 해서 그 뒤를 보면 10월 한 달까지는 안 튑니다. 9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2018년인데 지수가 이제 계속 하락한다고 해서 변동성이 하락한다고 해서 뭐 지수가 계속 이건 너무 싸니까 변동성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변동성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하튼 지수가 오후에도 버텼죠, 우리는. 그래서 등가 양압은 많이 빠졌지만 외가격 옵션들은 생각보다 덜 빠졌어요. 야간 선물 시장에서 해외 증시 하락을 일부 반영해서 지금 지수가 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시장이 바로 처박혀서 만기일 이전에 선물 335레벨로 돌아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시장에서 눈여겨볼 것은 외국인이 미니 선물 매매예요. 오늘 4,700원 매도가 아주 선형적으로 잡혔죠. 외국인들이 코스피 선물 빅사이즈로는 나름 롱텀으로 추세 추종 매매를 한 편이지만 미니 선물로는 1박 2일, 2박 3일짜리 스윙 트레이딩도 자주 해요. 그래서 당일 지수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미니로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미니 선물로는 1조 단위 포지션 거의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2천억 이상이 선물 방향성이 들어온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정도를 보고 베팅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옵션 시장 좀 더 보면 340 이하로는 뚜껑 닫혔다 선언이 나온 것 같아요. 대량이 외가격 매도 미결이 쌓이고 또 콜옵션은 일부 내가격은 롤링업 배지가 나온 등 시장이 확실하게 상승 턴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낮을 때는 콜 매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풋옵션 또한 잔존일 대비 나름 저렴한 가격이라서 혹여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동안 또 평가 손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물은 저는 차라리 양매수 포지션이 더 낫지 않나 싶어요. 다만 옵션 만기일 이후 벌써 행사가가 두 개가 움직인 상황이라서 여기서 지수가 더 오른다. 그러면 양매수 포지션은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10월물은 옵션 가격이 눌릴 때마다 양매수로 대응하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충분히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 시장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장중 2,500가량 매수를 하다가 종가에는 매수를 싹 청산했죠. 삼성전자도 600억 넘게 순 매도를 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반도체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하락했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월요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고꾸라지면서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 저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자, 이 차트를 보시죠. 요는 요 하얀색은 이제 삼성전자의 한국 시장 거고 요 노란색은 삼성전자의 런던 DR입니다. 런던 예탁 증서고 요거는 주황색은 TSMC의 대만 가격이고 요 빨간색 요 핑크색이죠. 요거는 이제 TSMC의 ADR 미국 DR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망가졌어요. 금요일 날. 자, 그런데 이 초록색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요일 날 많이 망가졌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야 이거 left shoulder, head, right shoulder 이렇게 해서 막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 런던 DR을 보죠. 이 노란색 이건 안 빠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반기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TSMC의 롱숏이 그전까지는 TSMC 롱이고 삼성전자 숏이었는데 삼성전자 롱에 TSMC 숏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젠 이 TSMC 하락이 어떤 뜻이냐면 결국 애플과 엔비디아라는 대형 고객이 정점을 쳤을 것이라는 우려로 저는 TSMC에 대한 프리미엄 하락이 시작된 것이라 봐요. 근데 삼성전자는 애당초 그런 프리미엄이 껴있지 않았죠. 오히려 DDR5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이 삼성전자 롱 그리고 TSMC 숏 요게 좀 훈훈한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가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의 핵심은 선물 옵션 만기였는데요. 미국 시장 마감 때까지 유럽 지수 선물이 꾸준히 오른 데다가 아시아 세션에서 중국이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 두 가지 지표가 잘 나왔죠. 아주 잘 나왔죠. 그래서 유럽 증시는 갭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 1시간 동안은 공방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처럼 밀리지 않으면서 유럽의 저녁 8시 만기 결제 때까지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게 됐죠. 유로스탁스 50 지수는 4,321포인트. 4,321? 4321? 재밌네요. 자,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 또한
15,975포인트. 이게 보면 행사가예요, 딱. 그래서 여기에 피닝을 시키면서 유럽 콜옵션은 이틀간 30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주 살벌한 콜감마 스키즈였죠. 뉴스플로로는 뭐 중국 지표가 잘 나오면서 럭셔리 주식들이 반등을 한 것을 유럽 증시 상승 배경으로 꼽고 있는데요. 차트를 볼게요. 이것은 유럽 1등 에르메스입니다. 자, 그리고 2등 주식은 루이비통, 그 다음에 캐링 3등. 뭐 여기다가 뭐 스위스의 리슈몽도 껴줄까요? 뭐 아무튼 간에 1, 2, 3등 차트를 보면 잡으면 에르메스는 이거 뭐 갭상승해서 거의 빠진 거 없죠. 루이비통은 갭상승했지만 조금 버텼어요. 이거는 음봉을 맞았습니다. 캐링은. 그래서 역시 지금 1등 몰아주기가 진행 중인데 그냥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했다라고 봐요. 그리고 유럽 증시 오전장에 그 선물 옵션 끝나고 만기 결제 끝나고 밤 9시 부터 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상승한 물량 모두 되돌려줬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 유럽은 아주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유럽 증시도 옵션 만기 이슈로 콜옵션을 폭등시켜서 결제를 완료시킨 뒤 이후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하락 전환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통화시장에서는 유로화가 조금씩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달러 인덱스의 눌림을 만들어냈고 전일까지 버티던 오지 달러는 이 상품 통화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월요일에 통화시장 선물 만기거든요. 그래서 눌려서 마감했지만 전반적으로 통화시장은 저는 의미 없는 흐름이었다고 봐요. 하지만 채권 시장에서는 유럽 세션에서 장기 채권 중심으로 급락이 나왔죠. 이거는 미국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 미국 국채도 사실상 종가 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핵심은 유로존 금리가 올랐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내렸으니까 금리가 올랐다고 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ECB가 그 25bp 인상한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고 이후에는 ECB가 완화 정책 펼칠 거라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유로화 매도 그리고 채권 시장은 그런 상황에서 야 너네들이나 지져라 하고 가만히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채권 시장이 강하게 눌렸어요. 그러면 어제 오버액션했던 주가 내려야 되죠. 유로화는 다시 올라와야 되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 그게 정상이라고 보지는데 어제 제 시황을 보신 분들은 유럽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제가 주식시장과 통화시장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함께 올랐다. 그리고 오히려 채권시장은 냉정하게 보고 있었다. 그런데 채권시장이 이제 오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쩌면 통화시장도 월요일 통화선물 만기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 FOMC 이벤트 있죠. 금요일은 BOJ 있어요. 이번 22에서는 이른바 뭐 반반 치킨처럼 비둘기 반, 매 반 이렇게 양쪽을 모두 열어놨는데 FOMC 또한 지금 살살 얘기 나오는 게 이거 반반 치킨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승세에 제동 걸리고 달러 강세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에 BOJ 있죠. 요거에선 또 엔화 약세가 멈출 수 있을 가능성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FOMC에서 빵 그리고 BOJ에서 빵 하면 비달러 바스켓이 눌림이 끝나고 가장 먼저 튀어오를 것은 저는 엔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상품 시장에서는 기름이 옵션 만기답게 아주 그냥 난리부터 쳤죠. 유럽 세션에서 살살 눌리던 기름은 미국 본장 개장할 때는 89.22달러까지 급락을 주면서 풋옵션에서 3배에서 4배까지 시세를 줬어요. 반면 거기서 저점 딱 찍고 나자마자 30분 만에 급등 나왔는데 콜옵션은 순간적으로 10배 시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90달러 공방이 이어지다가 옵션 만기 마치고 숏커버가 이어지면서 기름은 종가 고가로 91.20달러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기름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리는 눌렸고 오지달러 눌렸는데 여전히 전체 상품의 밸런스가 과도하게 기름 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중국 증시 회복이 가시화된다. 그러면 나머지 원자재들이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름 롱은 이 옵션 만기 때문에 종가 고가로 끝났지만 아직은 꼭지를 쳤다는 신호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름은 아직은 상품발 인플레이션 라운드 2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에 사실상 종가 고가로 마감하고 나서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 상승을 보였지만 유럽 증시 옵션 만기 이후에 조금씩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S&P 9월물 선물은 본장 개장 직전 급락을 해서 4,482.75포인트로 결제에 들어갔어요. 이 재미있는 게 이 가격은 지난 6월 선물 만기의 롤오버된 가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S&P가 7월에 그 4,600달까지 오버슈팅 줬죠. 그리고 8월 중순에는 다시 내려와서
4,350포인트까지 눌렸지만 이후에 반등을 해서 4,5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결국엔 그냥 끝까지 양매도 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물 옵션 변동성이 징그럽게 낮았던 이유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상방 해지는 7월에 올라갈 때 다 완료했고 또 8월 중순에는 하방 해지를 완료했죠. 그래서 이후의 반등장에서도 추가 해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늘 주가가 개장 전에 빠르게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추가 해지를 할 필요가 없어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얼마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12월 물은 새로운 판이 열리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살아난 것은 있지만 S&P 지수가 무려 1.29% 하락을 했는데 변동성 지수도 아니고 변동성 선물이 15.7포인트로 마감한 것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지금 낮은 상태이거나 시장이 연속해서 급락을 보일 생각은 없다.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물론 후자라고 생각하죠. 개별 종목에서는 ARM홀딩스의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반도체 ETF는 ARM을 편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편입하려면 유동 비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나 뭐 AMD, 인텔,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나머지 종목의 그 비중 조절 차원에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어제 엔비디아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을 깨서 마감을 했어요. 물론 아시아 세션에서 설명했듯이 이것으로 삼성전자가 함께 쳐맞을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미국 반도체 섹터에 껴있던 거품이 살살 녹아내리는 이런 전조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은 이제 홈디포니, 로즈나 아니면 뭐 맥도날드, 뭐 그냥 닥치고 뭐 올드 이코노미 뭐 그다음에 다 그냥 바스켓에서 쳐맞았죠. 근데 이거는 어제는 옵션 만기 영향이다 보고 다음 주 월요일 하루 정도는 언더슈팅이 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저는 지수가 점진적 반등을 하지 않을까 해요. 다만 나스닥 위주의 반등이 아니라 다우나 S&P, 러셀 위주의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마이클 하트넷은 지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해 계속 불편해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메일 보내볼까요? 자, 고금리 시대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 타임렉이 있을 뿐 결국 시장은 망가진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저도 사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마 제 연배쯤 되면 이 친구들 중에 중소기업 하는 친구들 한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하나는 뭐 기본대출 보증서 뭐 지금 9년째 연장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증서 연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올해 보증료를 한 400bp를 쳐받는 거예요. 야, 응?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 나라에서 못해 먹겠다라고 하는데 원래 어려울 때는 어려운 쪽이 더 어려워지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야 이거 진짜 썩은 동아주의다 싶은 게 제가 은행권에도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좀비 기업이 대출 보증서 계속 갱신해가면서 버티고 있는 게 한둘이 아니래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보면 뭐 감사에 그 적정 의견 받고 또 정상 여신이라 보고 하겠는데 실제로는 이거 진작에 의견 거절 쳐맞고 고정이나 회수임은 쳐맞아도 싼 게 수두룩한데 요즘 금융주들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이모 씨가 런던에 가서 세일즈한 거 이 탓인가?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 보면 자 이거는 여기서 보죠. 어디 갔냐? 이거 이제 1일 변동성인데 10.67 뭐 이거 오른 것도 아니죠. 9일 변동성 오르지 못했어요. 12.5일이에요. 그리고 28일짜리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13.79 무지무지하게 낮은 겁니다. 지수가 하락한 것에 비하면 이건 변동성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이 좀 세게 하락했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할게요. 우리 증시는 월요일 시가 자체는 약세를 보이겠지만 월요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금요일이네요. 지난주 금요일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도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가 좋을지는 제가 뭐 개별 종목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소한 9월 말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10월 초에 주가 상승을 하는데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11월에 추세적으로 밀려서 12월에 다시 320선으로 내려가는 거,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최소한 시장이 쌍봉이라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 유입이 돼서 베이시스가 개선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베이시스 누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선물이 숏이 1조 이상 쌓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옵션 가격이 워낙 싸서 혹시라도 월요일 상승분을 모두 되돌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콜매수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양매수 포지션을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한국 변동성 지수 봤죠. 이게 2018년 9월인데 그때 이제 9월 만기 때도 이렇게 눌렸어요. 그리고 나서 10월까지, 그러니까 9월 말까지 계속 변동성이 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올랐죠. 그래서 이때 보면 변동성이 눌렸다는 얘기는 이날 해외 시장 이슈로 갭다운이 났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는
갭다운을 싹 메꾸는 매수가 들어왔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리고 10월에 이제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월요일에 바로 오지달러 롱 포지션 이거 차올로 롤오버 할 거고, 그 다음에 홍콩 지수 선물 눌려서 출발한다. 그러면 홍콩 제가 산 게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소식은 아직 청산 안 할 건데요.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롱 포지션, 그리고 러셀 지금 롱 잡았죠. 구리도 롱 잡고 있죠. 오지달러 롱. 이렇게 롱 포지션에 가득한 상황에서 나스닥 숏은 이거는 해지 수단으로도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나스닥이 베타를 고려하면 목요일에 나스닥은 올랐다고 보기 힘들다 라는 얘기 했었죠. 근데 금요일은 나스닥이 평소의 베타 수준으로 움직여줬어요. 그래서 월요일 추가 눌림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한 개 정도는 숏을 청산해 주겠지만 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섹터에 대한 롱 포지션은 저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이클 하트넷 아저씨랑은 좀 다른 견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타임렉의 길이는 누구도 측정할 수 없어요. 저도 언젠가는 시장이 리세션 쳐맞고 심각하게 하락할 것을 보지만 애널리스트는 뭐 주구장창 No way, F for short 이렇게 외칠 수는 있어도 이 트레이더는 마음이 아무리 숏이라고 하더라도 손가락은 롱을 잡고 있을 수도 있어야 돼요. 늘 이야기하듯이 트레이더의 조변석계는 죄가 아닙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